민주당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지도자의 길을 실천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입니다. 반목의 기다를 다시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공연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사명감이랄까요? 정말 우리의 소재,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영국에 선보여 보는 건 어떨까? 좀 어찌 보면 무모한 시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뮤지컬, 우리의 소재가 분명히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도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의 독립운동사, 이것은 어디에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 없는 아주 훌륭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우리 한참 유행했던 말로 제가 독립투쟁은 못했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서간도 시종기라고 해서 시종은 한자로 뭘까? 시중 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현숙 여사께서 남편과 함께 사신 시기는 참 짧습니다. 그런 시기에 기록들이니까 한번 원본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청으로부터 독립한 기념물을 세우자. 그래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문을 세우기로 하죠. 그게 독립문입니다. 두 번째,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45년 8월 15일. 지금 현재 한국인들의 한 95%는 독립 그러면 이 독립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독립입니다. 세 번째 독립은요, 미군정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좀 생소하실 건데요. 48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3년간 미군정을 겪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독립 상태가 3년간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1948년 8월 15일 한국인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저때를 주권 회복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독립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쓴 표현이 바로 자주 독립입니다. 이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좀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기념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천절이 하나, 두 번째가 독립선언일입니다. 이 독립선언일이 더 길게 말하면 독립선언기념일이고 독립선언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제가 네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도저히 생각해도 없죠. 그 하나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주 독립 완전 달성에 정부와 국민은 일체가 되라.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북쪽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이거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잔다르크를 임시정부가 정말 우리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너가 잔다르크 배워라. 학병에 끌려가자마자 탈출해서 충칭으로 가고 광복군이 되더라.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광복군에 관한 이야기이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 보전 저희가 오늘 이야기 보면은 한국 광복군을 표현하는 다양한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쪽 화면을 바라보시는 키워드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기아, 너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아 익숙한데 이게 한국 광복군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KIA는 한국 광복군을 뜻합니다. 광복군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은 독립군들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임시정부의 국군 혹은 이제 정규군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잔다르크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여성 광복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광복군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특히 두각을 나타냈던 분야가 이제 선전 활동이에요. 선전 활동에는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좀 놀라운 부분이 초모 활동, 그러니까 즉 병력을 동원하는 모집하는 활동에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여성 광복군이었습니다. 지청전은 이제 평소에 지복용 딸에게 너는 대한의 잔다르크가 되어라는 말을 엄청 좀 자주 했대요. 오희옥 지사님 얘기도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사진 보이실까요 혹시? 이 오 지사님은 언니와 함께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서 정보 수집, 그다음에 조모 활동, 공연 활동 등에 좀 참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아까부터 사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사선, 죽음의 경계라는 뜻이죠. 네, 그 당시에 저희 광복군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독립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들 중에서도 일본군에서, 그러니까 일본군의 학병으로 이제 있다가 탈출해서 광복군으로 합류했던 사선을 진짜 넘으신 분들이에요. 스페셜 에이전트. 연합군과 함께했던 한국광복군의 연합작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광복군이야말로 연합작전 그리고 특수작전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도와 미얀마 전역에서 활동한 광복군의 특수대오, 특수대오는 말 그대로 특별한 군대, 특수한 군대, 특수작전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뭐냐면 전선에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선전 이런 것들을 했고요. 동시에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어요. 광복군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 군사 작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독수리 작전인 거죠. 첩보, 통신 훈련 이런 걸 시켜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한반도를 5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이 키워드를 하나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숫자로 의문의 숫자로 이어진 키워드인데요. 대체 알 수 없는 숫자들은 뭘까 싶으실 텐데 바로 한국 광복군의 암호입니다. 이 암호는 김우전이 만든 겁니다. 한글 무절 암호 WK 코리안 코드입니다. 자, 이제 그럼 암호표를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쉽게 말해서 자음 숫자 2자리, 모음 숫자 2자리, 받침은 00 플러스 숫자 2자리예요. 예술구구입니다. 예술구구, 예술로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인데요. 전방에서 전선에서 총 칼로 막 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전선에 나갈 수 없을 때 주어진 환경에서 또 다른 힘으로 함께 싸웠던 또 광복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 일명 청년공작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청년공작대는 임시정부 산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규군 편성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국경의 밤이라는 또 연극을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국경의 밤은 만주 국경지대에서 눈 내리는 밤에 일본군에 붙잡힌 한국군을 구하고자 한중연합으로 일본군을 처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국경을 밤을 통해서 중국인에게 항전의식을 또 심어주고 대항전에 참전하도록 각성시키는 또 의도를 담은 또 연극이거든요. 우리가 또 뭘 만드냐면 한국 청년 전지 공작대, 일면 전지 공작대 이런 거를 또 만들게 됩니다. 청년 공작대의 활동이 이제 전지 공작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두 단체가 모두 광복군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지공작대는 선전활동과 초모활동으로 그 인원이 점차 계속 증가를 하게 됐고 한국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이 되면서 한국광복군 주력 부대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뿌리가 남은 것 같은데요. 뿌리. 네. 뿌리가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뿌리는 저는 딱 뿌리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세워질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복군이 들어가서 군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광복군은 단체, 집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복군의 자격으로서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1940년부터 시작된 광복군의 활동이 6년의 활동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국군이 광복군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광복군의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겁니다. 또한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도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우리가 계승한다라는 그 인식과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 화이팅! 그날 41년도 저 이번에 감사합니다. 광복절만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여자 광복군들의 이야기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우선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평소 존경하던 심호석 교수님과 또 전직 군인이셨던 또 에이전트 H님의 전 현직 군인분들께서 실감나게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평소에 글과 말로써 알았던 것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립운동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 혼자서 공부하기 좀 벅찬 부분이라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광복군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 둘, 셋!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10대의 어린 분들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던 중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1월 하면 순국 선열의 날. 이 순국 선열의 날도 딴 게 아니라 나라 위에 목숨 바쳐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식을 해야만 되겠다. 그럼 언제 할까요? 가장 순절한 인물이 단식을 하든 자해를 하든 어쨌든 순국한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 언제부터 본물이 터지듯이 나왔느냐? 그게 외교권을 빼앗기던 을사년에 그 조약을 맺던 날이었다. 그게 며칠인데 11월 17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해오고 있고 또 이 한 주쯤 차이로 또 기념일이 한국 기념일이 되네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일 텐데 공간으로 따라가 보자. 시간을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27년의 역사를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답사기 형식으로 책을 냈던 것 같습니다. 박찬익 선생과 그 다음에 그분이 중심이 되었던 주화대표단 그 이야기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보면 중국과 연대하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복 이후에 수백만의 주중 교포들이 현장에 머물 때 국내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많이 잡혀갔던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 한국 청년들 중에 일본 포로로 오인돼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인물들을 또 구하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에 박찬익 선생 그리고 주화대표단이 있었다. 충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여기서 30에 시작했던 독립운동가가 여기서 60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꿈꾸는 독립운동 그 거창한 게 아니라 저런 소소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일상으로서의 독립운동이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독립운동가 서영의 선생님이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약간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되게 거국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17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죠. 근데 그때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서영의 선생도 중국 상해로 넘어가게 돼요. 임시정부에서 보낸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영의 선생이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조선의 역사를 알릴 기회가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완전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자료들을 동포들이 보내주고 임시정부에서 역사 자료를 보내줘요. 그거를 모아서 4개월간 원고를 쓰고요. 2주간 불어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사들 앞에서 처음이죠. 아마도 프랑스에서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1920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1923년도에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 조종사입니다. 이분들을 결국 배출했는데 성공을 해요. 임시정부의 국무총장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참모총장의 역할까지도 이제 노백래 선생께서 두루 역임하시게 됩니다. 임시정부에 참가했던 사람들 숫자는 대개 한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대개 한 2,000명 정도 갖고 있지요. 그 중에 이제 광복군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명 정도가 다른 이제 독립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다 합쳐서 2,000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집계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1,000명을 조금 넘는다고 보더라도 숨겨져 있는 인물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더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독립운동가셨는데 좋은 강의 들을 수 있어서 더 기쁘고 또 할아버지의 또 뭐 부끄럽지 않은 손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으로 들으면서 사진 자료도 보고 또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임시정부에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알리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 자체가 되게 의미 깊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랐던 거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되게 의미 깊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김상수 선생님 관련된 화이팅!